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15일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과 흑인 개방 운동의 지도자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킹 목사를 기리는 마틴 루터 킹의 날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모두 휴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인류에 회자되는 역사적인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대사가 지금도 간간히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킹 목사가 1968년 4월 4일에 과격파 백인단체 소속의 제임스 얼 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암살당했어요. 제임스 얼 레이는 인종차별주의자였으며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지 월리스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조지 월리스가 역설한 분리주의 이론에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교도소를 3번이나 복역한 범죄자였고 3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1967년에 탈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계속 3일 연휴 미국 증시 쉽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가 하락하고 S&P 500,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31% 하락하고 S&P 500이 0.08% 올라서 4,783입니다. 나스닥은 0.02% 오르고 14,97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38% 하락해서 4,052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 초반에 4,800을 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을 안 자고 봤었는데 야, 드디어 사상 최고치 경신이나 보다 했는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4,802까지 찍은 후에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0.08% 상승해서 4,783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4,796, 2년 전이죠. 앞으로 약 0.3% 상승 남았습니다. 2021년도처럼 계속해서 올해 2024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개장 전에 공개가 됐던 지난해 4분기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1등 은행 JP모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나 감소한 93억 1천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이 3.0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 3.32달러에 한참 밑도는 수치예요. 매출액은 399억 4천만 달러로 전문가 전망치 397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순이익도 3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이상이나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2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티그룹은 18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JP모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해외시장 사업 조정 등의 여파로 손실이 크게 확대됐어요. 다만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1%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정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주가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웰스파고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대출 손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3%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델타 항공은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에도 올해 이 가이던스를 낮췄다는 소식에 주가가 9% 이상 폭락을 하다시피 했어요. 델타의 이 가이던스 하향에 항공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각각 9%, 10% 이상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도매 물가 하락세를 보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췄습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1% 상승을 밑도는 수준이에요. 도매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도매 물가가 지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점은 소비자에 전가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앞으로 점차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CPI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는 어제 발표됐던 12월 CPI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전날 예상을 웃돌았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로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희석되던 시장에서 CPI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PPI 기대 이상의 완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0.1%가량 하락한 4.16%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다시 4% 아래로 3.94%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지금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또 줄줄이 예정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PI가 나온 직후 시장에서는 아침 한때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다 이번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오늘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3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74% 보고 있고 0.5% 금리 인하 가능성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유가를 보면 중동 긴장이 계속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 유는 72.68달러로 전일보다 0.66달러 올랐습니다. 작년 연초에 비해서는 4.25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위협을 해온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후티는 전방위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이 한때 4% 이상 오른 배럴당 75.2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12.7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공포 심리가 커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반대로 가죠. 지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안정됩니다. 지금 12.7이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작년 연초보다는 지금 훨씬 낮은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